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자, 오늘도 유료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 일군 건설사에 지원을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자기소개서 또는 뭐 일분 자기소개서 같은 콘텐츠에 이 단어를 사용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현재 저희 이제 건설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갖가지 혁신 과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4차 산업 또는 BIM, 모듈리제이션 등이 있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키워드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 발음도 어렵네요. 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이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건설회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건설회사라는 것은 사실 제조업과는 다르게 각각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종료일자라는 게 있어요. 즉 쫑이 나죠. 공사가 끝나면은 그 공사에 대한 자료만 남고 사실 또 새로운 공사를 입찰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의 어떤 백데이터나 어떤 근거 자료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축적하고 그 노하우와 스킬을 관리하는 것이 향후 퓨처 프로젝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것을 이제 얻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저희가 두 글자로 실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건설회사는 제조업과는 틀리게 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특별한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력의 경험치와 그리고 기존에 했던 어떤 수행 경험에 따라서 다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에 의존적으로 수행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력이 만약에 수행했던 인력들이 빠진다라고 하면 심지어 우리 회사가 이전에 수많은 발전 프로젝트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수행팀이 타 회사로 이직을 해버리고 나면 사실은 이 실적은 더 이상 우리 실적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실적에 대한 노하우나 스킬을 잃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끝난과 동시에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을 모두 저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모든 회사가 흔히 말하는 쉐어 폴더, 공유 폴더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자료들을 저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 폴더의 맹점은 뭐죠? 저희가 이제 검색이 안 되죠. 그리고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넣은 사람이 아니면은 그 쉐어 폴더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특정 자료를 검색해서 찾아서 써먹을 수 있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이미 그때 수행했던 인력들이 회사를 떠났거나 또는 뭐 타 회사로 이직을 했는 경우라면은 그 자료에 대한 효용 가치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갈수록 쉐어 폴더는 사이즈가 커지죠. 1테라, 2테라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지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제한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한계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제조업이라고 하는 컨베이어를 돌려서 차를 생산하는 스킬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라는 것은 각가지 다양한 즉 뭐 오일앤가스라든가 발전 또는 뭐 페트로케미칼 이런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갖고 오는 프로세스나 시스템도 다 틀리고 우리가 적용하는 뭐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라든가 실패 사례 이런 것들도 다 틀려요. 적용하는 공법도 틀리고 접근하는 어프로치 방법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향후 퓨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잘 작성을 해서 그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만들어 놓은 우리 내부적인 시스템에다가 보관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수 사례와 실패 사례를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본사의 인력이나 우수 인력들을 담은 이쪽으로만 너무 집중을 시켜서 맨아워를 소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정작 우리가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수주라든가 입찰, 프로젝트 수행에서 맨아워가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향후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가시덤불밭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좀 정의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면접에 들어가셨을 때 본인이 이 단어를 만약에 자소서에 사용을 하셨다면 추가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